안녕하십니까. 김상준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23번째 시즌의 두 번째 강의 인생의 조물주입니다. 제가 작년 여름부터 왕릉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흑백 사진만 찍습니다. 그리고 필름 카메라만 가지고 찍어보자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중형 카메라를 구입하고 커다란 삼각대를 사고 렌즈도 몇 개 사서는 왕릉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를 삼각대에 고정하고 어깨에 메고는 왕릉을 돌아다닌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었죠. 저는 인물사진 찍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명동에 여러 차례 나가서 사진을 찍곤 했습니다. 명동은 인종 전시장입니다. 전 세계 관광객들이 서울에 오면 꼭 들러가는 곳이죠. 그래서 코로나가 닥치기 전에는 카메라를 들고 관광객에게 다가가면은 물어보지 않아도 사진 포즈를 취해주는 아주 센스 있는 관광객도 있고, 아니면은 모델이 돼줄 수 있냐고 물어봐서 허락을 해주면 사진을 찍곤 했습니다. 대부분 모델이 돼줬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닥치고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고, 나다니는 그 명동처럼 번잡스러운데 나다니는 것도 그렇고 해서 사진 찍는 거를 이제 명동에서 사진 찍는 거를 포기하게 됐죠. 그리고 휴일에 이제 운동 삼아서 사진을 찍자고 마음을 먹었고, 그때 왕릉이 생각난 겁니다. 왕릉은 사진 찍는 거는 도리어 편했어요. 제가 뻔뻔하지는 못해서 항상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물어보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왕릉은 어딜 가나 풍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풍경이 좀 다양하고 볼거리가 많으면은 사람들이 몰리는데 왕릉은 단조롭거든요. 어느 왕릉을 가더라도. 작년 여름 한참 더울 때도 열심히 왕릉을 찾아다녔고 결국 더위에 지쳐서 며칠간 힘을 쓰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더위를 먹은 거죠. 아니 뭐 그렇게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뭐 때문에 그럴까? 그랬더니 한참 더울 때 그 무거운 카메라랑 삼각대를 메고 다니니까는 그 무리를 했던 모양입니다. 이번에 동근은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하고 나니까 공기도 맑고 제가 근무하는 의원도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높은 층으로 좀 이사를 하게 된 바람에 보이는 것도 넓게 보여서 시원해서 좋고요. 전에는 3층에 살았거든요. 진작 이사를 할 걸 그랬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사를 가서 다시 운동 삼아 할 게 뭐 있을까 하고 생각하니까 만만한 게 또 사진인 겁니다. 그래서 필름 카메라를 사고 렌즈도 한 개 사서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변한다고 전에는 택배로 필름을 보내서
기다리는 시간이 즐거웠는데 지금은 결과물을 빨리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점점 필름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필름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갔고 현상비도 비싸서 필름 한 통 사고 현상하는데 메모리 카드 하나 값이에요. 그래서 뭐 사실 사진은 그냥 산책만 하려니까 심심해서 다시 찍게 되었던 거니까 디지털 카메라를 사야 되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2번 필름 카메라로 출사를 나가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와 렌즈를 구입하게 되었죠.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니까 정말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시 결과물을 볼 수 있어서 방금 찍은 사진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구도가 잘 맞았는지, 평형은 잘 되었는지, 그 다음에 빛은 잘 들어왔는지, 그래서 더 좋은 구도의 사진이랑 더 좋은 퀄리티의 사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왕릉에 가서 산책이나 하면서 이어폰으로 법문이나 듣자 생각하다가 사진은 제일 뒷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고 나서 집에 와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진은 삭제하고 마음에 드는 사진을 골라내는 재미가 있는 겁니다. 한번 다녀오면은 2시간 정도 산책을 하고 오죠.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요. 아침 일찍 갑니다. 그렇게 해서 찍어서 보면 한 10장 정도 건지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또 3장을 추려서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작년에도 왕릉 산책이란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바꿨습니다. 제목을 2022 왕릉 산책이란 제목으로 올리고 있죠. 근데 제 사진 이래서 라기보다는 제가 찍은 사진을 보면 볼수록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도 여러 번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노트북으로 사진을 보곤 합니다. 그 카메라에 붙어 있는 작은 LCD 화면과 비교하면 사진은 뭐 살아있는 것 같죠. 또 완전히 제가 찍은 사진에 반해버렸습니다. 뭐 페이스북에 제 사진을 올리는 이유는 제가 즐거워서죠. 조회수나 코멘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회수도 많지도 않고 코멘트도 안 달리고 그렇긴 하지만요. 디지털 카메라로 흑백으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 빛을 보면서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진은 햇빛이 나뭇잎에 비치는 것이
천상에서 내린 빛처럼 보이고 주로 나무를 짓기 때문에 나무가 얼마나 아름답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저는 요즘 다시 사진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말을 항상 기다립니다. 왕릉에 가서 사진을 찍을 생각에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 번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을 큰 화면으로 보고 또 보곤 했습니다. 볼 때마다 마음에 들고 흐뭇합니다. 이건 자뻑이죠, 완전히. 제가 바로 제 사진의 조물주인 겁니다. 내가 선택한 렌즈, 내가 선택한 나무, 내가 선택한 빛의 음영, 그리고 마지막 결과물까지 모두 내 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는 참 보기 좋았다고 했습니다. 만족스러웠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동안 피조물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조물주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조물주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피조물이라는 생각 때문에 위축되고 수동적이고 자기 능력을 과소평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마음의 조물주인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신에게 힘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생각에 눌리고 치여서 결국 잡념들 때문에 그렇죠. 아무튼 생각에 눌려서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마음의 조물주인 이유는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에 치여서 살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마음 한번 크게 내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행동이나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뭡니까? 바로 마음 한번 크게 먹을 때입니다. 담배를 끊거나 술을 끊는 계기가 뭡니까? 마음을 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전부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을 먹는 것부터 시작하고 성공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겁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을 크게 자주 먹는 사람만이 성공하는 법이니까요. 한 번에 성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 번의 실패 끝에 성공하는 사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어린 시절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이 많습니다. TV에 보면 성공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실패 한 번 없이 성공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마음 한번 크게 내서 다시 해보자고 마음먹은 사람만이 성공을 한 거죠. 그리고 마음 공부 시작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대부분 인생의 고통에서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다가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인생에서 마주치는 고통과 고난으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마음 공부를 시작하는 것은 그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인생의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벗어나고자 마음을 먹는 바람에 종교에 기대기도 하고 마음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이 조물주인 겁니다. 마음이 결정하는 것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운명은 마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수의사가 되고 싶고 공무원이 되고 싶고 사업가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은 모두 마음이 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연이 닿아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지만 시작은 마음 먹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마음이 바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고 자신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믿지 못합니다. 내 마음은 이리저리 움직이고 이리저리 자신을 휘둘리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마음은 변덕스럽고 결정도 잘 못 내리고 우유부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게 마음을 내라고 현자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마음의 그런 단점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자신의 생각을 흔들고 자기 회의에 빠지게 하고 자신감 없게 만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을 크게 내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의 단점만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또 그 단점을 극복하는 것도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양면성이 있어서 이리저리 나를 휘두르고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이리저리 끌고 다닐 때 마음이 또 장난을 치고 있고 변덕을 부리는구나 하고 속으로 되뇌어도 좋고 혼잣말을 해도 좋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음의 단점은 항상 나타나고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열등감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마음은 흘러가고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음의 주문을 외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또 시작이건 또 장난을 치는구나. 또 나를 위축되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하고 되뇌이고 혼잣말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마음을 크게 낸다는 것은 내 인생만의 그림을 그리라는 뜻입니다. 내가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달라졌다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조물주이며 내 인생의 조물주인 겁니다. 그걸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만은 내가 조물주입니다. 우리는 운명의 희생자도 아니고 절대 수동적이지 않고 피해자가 아닙니다. 내 자신의 조물주가 되어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조물주가 되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참 보기 좋더라 하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